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한다. 나는 쩐재연이다. 시청자 여러분, 언론은 한 번의 투척으로 일본을 흔들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미일 동맹의 이른바 해구산이 전 세계 앞에서 또렷하게 재확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승자는 누구인가? 일본 정부인가? 미국인가? 중국인가? 아니다. 가장 큰 통증을 느낀 존재는 따로 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어딘가에서 포탄이 터질 때마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무의미한 반복처럼 겉으로는 요란하지만 속은 공허하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불씨는 총리 관저와 가깝다고 알려진 한 고위안보 관계자가 일본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흘렸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거의 오프 더 레코드에 가까운 발언으로 전해졌고 정책 결정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문장이 전후 일본의 근간인 비핵 3원칙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제목은 바람처럼 달렸고 하룻밤 사이 공기가 바뀌었다.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는 급히 불을 꺼야 했다.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고 즉각 강조했다. 마치 러시아가 매번 전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빠른 부정은 위기관리의 교과서적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 소동은 국내에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다. 동맹은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늘 모호하게 두던 억지력을 말로 꺼낼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다. 왜 그 말은 새어나갔는가? 누가 그것을 흘렸는가? 결국 누가 다쳤는가? 보도는 해외로 퍼졌고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대목은 미국 국무부가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라고 부르며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억지력을 유지한다고 언급한 점이다. 이것은 못을 박는 말인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인가? 어느 쪽이든 말이 칼이 되는 시대에 선택된 표현이었다. 언론은 권력을 때릴 공 하나를 주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외교는 화면에 맞게 잘라붙이는 편집 게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것은 추궁이 아니라 재확인이었다. 총리 관저와 기자클럽 그리고 안보의 침묵이 교차한 순간이었다. 핵이라는 두 글자가 빛 아래로 나온 순간 정보는 더 이상 특정 주체의 것이 아니게 된다. 이 장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되는 순간 통제 불능의 서사가 연쇄되는 것과 닮아 있다. 한번 날아간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오늘의 결말은 잠시 숨겨두겠다. 영상의 끝에서 답을 맞춰볼 것이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누가 먼저 손을 뻗었다고 보는가? 언론인가? 총리 관저인가? 보도에 따르면 12달 19째 날 한 안보 관계자가 기자들과의 비공식 교환 자리에서 일본은 핵을 가져야 한다는 방향의 발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발언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개인적 문제 제기에 가까웠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검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은 곧장 핵이라는 단어로 도약했다. 전쟁에서도 맥락은 사라지고 폭발 장면만 소비되는 것처럼 말이다. 왜 그런가? 일본에는 전후의 언어로서 비핵 3원칙이 있다.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 이 약속은 국내 여론을 달래는 역할을 넘어 동맹 조정의 기반이다. 그래서 한마디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정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설명에 나섰다. 동시에 내부에서는 누가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언론은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여기서 초점은 두 가지로 갈린다. 발언의 옳고 그름 그리고 유출의 경로다. 첫 번째는 도덕과 역사라는 불붙기 쉬운 영역이다. 두 번째는 권력과 언론이 얽힌 훨씬 깊은 문제다. 언론은 대개 첫 번째를 노린다. 핵을 말했다고 잘라내면 정부가 약해 보인다. 하지만 외교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을 핵 비확산과 군축을 포함한 분야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평가하며 동맹의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재차 언급했다. 여기에는 무거운 함의가 담겨 있다. 일본이 독자적 핵의 길로 가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동맹의 우산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외부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핵 위협을 입에 올릴 때마다 서방이 억지의 선을 다시 그어 보이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다. 중국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발 핵이라는 단어는 구실이자 경고가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소동은 정책 변화를 낳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비핵 방침과 미일 동맹의 억지가 동시에 말로 고정되었다. 이 역전을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영상의 색깔은 달라진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방향이 아니라 오해라는 점을 떠올리면 더 분명해진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발언자가 익명이라는 사실이다. 이름이 없으면 책임은 흐려지고 의혹은 커진다. 정부는 개인 발언으로 처리하고 싶어한다. 언론은 관저의 본심으로 굳히고 싶어한다. 시청자 눈에는 그저 화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이야기의 소유권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국회에서 설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핵 3원칙은 사실상 국시이며 흔들리면 외교 신뢰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보 현장은 현실을 본다. 핵 보유국들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억지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면 오히려 취약해진다. 그래서 진짜 쟁점은 핵을 가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을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동맹의 약속을 어떻게 제도적 보장으로 만들 것인가다. 발언이 정말 위험했다면 인사로 책임을 졌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신속한 부정과 동맹 메시지의 재확인이었다. 여기서 언론의 계산은 빗나갔을 수 있다. 공포를 부으면 정치가 흔들릴 것이라 봤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다. 이는 전쟁 선전이 반복될수록 사실보다 피로만 남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럼에도 질문은 남는다. 누가 흘렸고 누가 이익을 노렸으며 누가 손해를 보았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사실이 서사로 바뀌는 순간을 해부한다. 기자 집단의 역학, 총리 관저의 위기 관리, 그리고 시청자들이 놓치기 쉬운 결정적 한 줄이다. 언론이 정말 주인공인가? 아니면 뒤에서 웃고 있는 다른 손이 있는가? 결론은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진실은 숫자와 발언, 그리고 맥락의 틈 사이에 숨어 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끝없이 반복되는지와 말 한마디가 어떻게 현실을 흔드는지 겹쳐 보일 것이다. 말은 총알보다 가볍지만 한 번 발사되면 더 멀리 날아간다. 오늘 세계 정세의 분은 여기서 잠시 멈춘다. 세계 정세의 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린다. 작별을 고하며 다음에 다시 만나겠다.